한 번의 강의비가 우리 돈으로 8억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 금액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강의 안에는 단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평생 조용히 반복해온 것. 거창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10년 뒤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지침이 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막노동과 접시닦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결국 전 세계 500만 명 앞에 선 자기계발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80권이 넘는 책을 썼고 그의 강의 한 번을 듣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증명해낸 단 하나의 결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막노동과 접시닦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세계 최고의 자기계발 사상가로 성장했습니다. 80권이 넘는 저서를 썼고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에게 강연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단 하나의 결론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순이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걸음에 방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반면 어떤 사람은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눈빛이 흐리고 말끝이 늘 흐려집니다. 어차피 뭘 해도 이 나이에.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 자리일까? 남들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그 생각이 낮에는 바쁨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무얼 했나 싶어집니다. 이 감정은 나약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질문이 더 깊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 허전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2살에 그는 변변한 학력도 없었고 안정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주머니엔 늘 돈이 없었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절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제대로 던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집안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비교는 하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되 질문하지 않습니다. 트레이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책 한 장을 더 읽는 것,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불평 대신 한 가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수정들이 매일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서 질문 하나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자신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1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어제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부터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 위에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어떤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도 아니었고 특별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말에 무게가 생기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세월 속에서 점점 좁아집니다. 말이 줄고 웃음이 줄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변화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질문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을 가진 것도 남다른 운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날 세우는 그런 비장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에서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잠깐 생각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불필요한 걱정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찾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칠 하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어제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사람은 1년 뒤 지금보다 37배 성장해 있다고. 반대로 매일 1%씩 후퇴하는 사람은 1년 뒤 지금의 3%밖에 남지 않는다고.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과 조금씩 무너지는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거의 같아 보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비슷한 시간에 잠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선택의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다른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이유를 밖에서 찾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은 오늘을 어제처럼 보내고 다른 사람은 오늘 안에서 단 한 가지를 다르게 해봅니다. 그 각도의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곧 나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불평을 반복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늘어나고 매일 감사를 반복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늘어납니다. 매일 포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포기가 가장 익숙한 선택이 되고 매일 한 걸음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보다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구나. 힘들어도 웃으라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못하겠냐고.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과 가능성을 보는 눈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를 보는 동시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창한 철학 공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는 그 말이 지금 나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바뀌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후회를 지고 삽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어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도, 그 짐은 세월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느 순간 그 짐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그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짐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다르게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맞아 한쪽 다리가 평생 불편했습니다. 가진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노예의 몸으로 한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묵직하게 울립니다. 그는 몸은 묶여 있었지만 생각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아낸 유일한 자유였고 그 자유 하나로 그는 훗날 로마 황제까지 가르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읽을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시도했다는 증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고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힘이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석을 바꾼다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우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포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를 찾는 것.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선택만큼은 내가 고르는 것.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해석에 갇혀 있다고. 그 해석이 굳어져서 지금의 자신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언어를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잠들기 전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지금 나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삶의 표정이 됩니다. 얼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는 사람과 더 굳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한 가지,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하나를 다르게 골라본다면 어떨까요?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언젠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행운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묘하게 좋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연결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운이 좋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완성시킨다. 그는 황제였지만 평생 전쟁터를 누볐고 전염병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운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눈앞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행동의 철학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리에 내려앉는다고. 행운을 만드는 사람과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라고.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나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 이런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 반대로 함께 있으면 생각이 맑아지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걱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 오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놓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 그것이 에너지를 올바른 곳으로 돌리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 수준에, 이 정도 사람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먼저 깎아내리는 것. 그 태도가 기회를 밀어냅니다. 기회는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말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운이 앉을 자리를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늘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입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걱정을 줄이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주변의 기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 손에 잡힙니다. 그것이 행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자리 위에 내려앉은 결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그날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었는가? 황제였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내일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오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더라면,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 생각들이 오늘을 잠식합니다. 과거의 무게가 현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지점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를 심을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나간 20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시간은 아직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오늘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진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빠르게 달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눈, 사람을 깊이 보는 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들은 나이가 쌓여야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 나이만이 가진 고유한 힘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해온 사람의 흔적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 가지를 다르게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이 쌓여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건네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매일 습관처럼 하던 불평을 오늘 하루만 참아보는 것. 자기 전에 오늘 괜찮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고 조용히 정하는 것.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것이 행운이 앉을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세월은 무기가 됩니다. 쌓인 경험이 지혜가 되고, 버텨온 시간이 단단함이 되고,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선택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달리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인가? 그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작은 습관이 방향을 만듭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경험 자체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삶의 결을 만듭니다. 그 해석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행운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걱정을 줄이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 그것이 행운이 앉을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남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